비하인드 플러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뭐죠? 네, 막내 의원도 막내 신고식입니다. 오늘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에서 자기소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배님이란 표현이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일부만 들어보시죠. 선배님들과 함께 당을 재건하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선배님들로부터 이제 많은 선배 의원님들 이제 정식으로 따라서 선배님들 뜻을 잘 따르고 이 선배님 소리가 많이 나온 게 단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초선 의원들만 올라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와 대비가 좀 됐던 게 중진 의원들인데 지금 5선의 주호영, 정진석 의원 모습입니다. 자리에 앉아 웃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당선인 총회인데 왜 초선들만 올라갔습니까? 네, 통합당 중진 의원들은 시간이 없어서 또 중요 현안 논의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물론 화기애애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박수가 나왔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역시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아마 남자 막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의원들 사이에 이렇게 절까지 한 건데 어떻게 된 거냐는 물음에 행사 사회를 본 이만희 의원은 예정되지 않았던 돌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 기자가 꼰대라는 표현도 나온다고 물었는데 웃으면서 기자 어깨를 툭 치고 그냥 갔습니다. 예. 초선 당선인들의 반응은 들어봤습니까? 네, 한 당선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 같았다 라면서도 전통이란 게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초선 당선인도요. 워낙 엄중한 분위기라서 불편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워낙 엄중한 분위기인데 불편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워낙 엄중한 분위기라서 그 분위기 때문에 이제 선배 의원들 얘기하는 걸 들었지 내가 초선이라서 따로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느낄 겨를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으면 사실 지역 대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모르겠네요. 네, 이 자리에 모인 의원들 모두 실제로 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 예비 의원 당선인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지역에서 선출된 국민들의 대표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식하는 듯한 모습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다음 키워드 뭐죠? 네, 핑계. 그런데 연기 핑계도 가지가지로 정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에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아직 정식 재판이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변호인단이 재판을 또 미루자고 했다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준비 기일이 재판 지연의 도구가 되면 곤란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변호인은 뭐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재판부는 계속 이러면 피고인 모두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피고인이면 국회의원들이죠? 네.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가 됐지만 오늘은 통합당 의원들 관련 사건이죠? 네, 오늘 이 재판 사건이요.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진까지 이 피고인이 27명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나왔는데 재판부가 그래도 준비 단계에서 시간이 너무 든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기소된 지 지금 넉 달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유입니까? 네, 1월 초에 기소가 됐고 넉 달이 다 돼가는데 변호인단은 봐야 하는 증거, 그러니까 충돌 당시를 기록한 영상이 너무 많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검찰이 확보해서 낸 건데 수백 명이 나오고 양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보려면 한 달 넘게 걸린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등장인물별로 영상을 다시 좀 나눠서 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니다. 수사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변호인단에서 봤다면 피고인별 관련 동영상 몇 개고 몇 분 몇 초에 이 피고인이 나오는지 분명 특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기자들 질문에 변호인은 답을 안 했습니다. 재판 끝나고 모습 잠깐 보시죠. 예. 제가 드릴 부분이 없어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뭐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결국 재판부는 5주 뒤인 6월 1일 여름인데 3차 준비기일을 6월에 잡았습니다. 6월 1일이면 5월 다음 달 30일이 21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럼 그 이유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바로 다음이 될 텐데 사실 2월의 첫 준비기일 때도요.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피고인들이 선거 준비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도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예 5주를 미뤄서 더 이상 시간 부족 얘기는 못하게 하려는 재판부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글쎄요. 다음 재판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한번 봐야겠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 뭐죠? 네, 스파이인데 달아오른 스파이 설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태구민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요. 김 위원장이 혼자 못 일어나는 게 분명하다라고 주장한 건데 오늘 기자들 만나서도 같은 얘기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예. 4월 15일 날 금산기념궁전에 못 나왔다는 그 자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인터뷰 내용의 반복인데 이 인터뷰에서 태 당선인은 김 위원장 열차가 원산에서 포착된 게 교란 작전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알면 스파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반응을 했습니까? 네, 이 스파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정보가 있겠냐, 있으면 스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자 태 당선인은 이런 게 정치인지 씁쓸하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또 국민이 바라는 소통의 정치와 거리가 멀다 이런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김병기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치와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재차 또 반박을 했습니다. 예. 소개해드리면 정부에서 이미 아니라고 말한 걸 태 당선인이 사실로 가정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이지 북한 전문가 아니지 않느냐라고도 공격을 했습니다. 예. 정치 얘기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국민이 바라는 소통의 정치와 거리가 멀다라고 했는데 국민이 바라는 소통하고 어떤 연관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얘기가? 전문가들한테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답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동선을 북한 내에서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건 태 당선인 본인이 더 잘할 거다라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건강 이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전제 자체가 근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평할 가치도 없다라는 냉랭한 반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